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사이 1조 원이 넘게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의 퇴직연금 계좌는 꽤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0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ETF도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신고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하루 규모가 커지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내 노후 자금 아닌가? 그 돈을 왜 파는 거지? 혹시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장 뉴스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우리의 노후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파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1조 2천억 원. 이 숫자가 왜 지금 나왔는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16일 순매도액은 약 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7일에는 2,47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8일에는 3,820억 원으로 다시 커졌습니다. 19일에는 무려 5,890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4거래일 합산하면 1조 2,250억 원입니다. 일회성 차익 실현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흐름이 더 뚜렷합니다. 6월 첫째 주 순매도액은 1,970억 원이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8,98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셋째 주에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주 사이에 순매도 규모가 6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14거래일 가운데 11일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누적 순매도액은 2조 3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비중 축소로 보고 있습니다. 단발성 움직임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여기서 제도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더라도 즉시 팔지 않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 유예가 이달 말로 끝납니다. 7월부터는 자산 배분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그러자 시장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7월 이후 한꺼번에 쏟아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비중을 낮추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폭탄을 미리 조금씩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한 지점입니다. 주식이 오를수록 국민연금은 더 팔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승장이 강할수록 매도 압력이 커지는 역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비율을 법으로 관리합니다. 주식, 채권, 해외 자산, 대체 투자에 각각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주식 비중이 자동으로 커집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초과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100만 원 중 2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올라 그 금액이 40만 원이 됐습니다.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이 계획보다 2배가 된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초과분을 팔아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규모가 수백조 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5.9%포인트 상향입니다. 허용 범위도 기존보다 넓혔습니다. 전술적 배분까지 합산한 실질 허용 상단은 최대 28.8%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상승에도 매도 충격을 줄이도록 사전에 조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나들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또다시 높아졌습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현재 비중이 3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용 상단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상한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자산 배분 원칙이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은 수십 년 뒤를 바라보는 자금입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넘쳤을 때 판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규율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식이 좋아서 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판다는 사실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팔면 증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 퇴직연금 계좌도 타격을 받는 건 아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과거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주식 비중과 허용 범위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변화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더 긴 기간에 걸쳐 천천히 나눠 파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전 방식이라면 허용 범위를 넘는 순간 기계적으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 단기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은 그 속도를 늦추고 기간을 늘렸습니다. 증시에 주는 압박이 분산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충격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원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금이 원칙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 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공정연금 모두 정기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시장이 오르면 일부를 팔고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사들입니다. 공포나 탐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것이 맞다면 앞으로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시점에는 오히려 사들일 여력이 생깁니다. 이 순환이 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를 앞둔 박씨 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넣어두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하나? 결국 일부를 정리하고 예금과 채권으로 분산했습니다. 수익률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함께 줄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금 결정과 같은 원리입니다. 좋아 보이는 자산이라도 한쪽에 너무 쏠리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파는 것은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뉴스가 단순한 증시 소식이 아닌 이유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행보는 앞으로도 코스피 흐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7월 이후 리밸런싱이 본격화되면 매도 압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꺼번에 쏟아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한다면 매도는 불가피합니다. 이 점은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가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천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한다는 것, 그것이 개인 투자자와 연금기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익을 일부 실현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더 오를 것이라 보고 계속 보유하는 편이십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보여주는 원칙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자산 배분 방식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피 9000 시대에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각각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